기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대표로 선출된 양경수 당선자 동지가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넉 달 전 10만에 달하는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한 법입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열망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팽개쳐 두다가 지난번 정기국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심이 비등하자 최근에 들었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을 한다 만다면서 이제서야 관심을 기울이고 진행했습니다. 국회 안에 있는 단식자들, 밖에 단식자들 따지고 보면 집권 여당이 단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때 다뤘어야 될 문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서야 20일 넘게 단식할 때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법을 제정해야만 할 겁니다. 민심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 보도 다 떴습니다. 어찌 이게 지난번 정부 주도의 노동법 개혁과 똑같습니다. 국회 환노위 법사위 허수아비입니다. 국회의원들 허수아비입니다. 백날 국회에서 이야기해봤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대표급들이 지시 내리면 그대로 거수기 노릇하는 게 지금의 집권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자성해야 합니다. 빨리 제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더기법 제정해봤자 이 땅에 넘쳐나는 산재 사망자들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의 탄압과 배제, 분열책을 딛고 그동안 투쟁해왔습니다. 2,500만 노동자들의 힘을 믿고 절대다수의 민중들의 지지를 믿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 투쟁은 지도부가 바뀐다 해서 투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양경수 당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엄중함을 전 조합원과 각계각층에 알기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여기 취재오신 기자분들 양경수 당선자의 이 단식 투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한번 제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신임 당선자와 산별 간담회 했던 주요 핵심 내용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임 당선자로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눴고, 간담회 끝나고 밤길을 걷는데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달의 몰락, 영어로 얘기하면 짧은 지식이지만 문이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할 때 달을 지적하지만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바라보는 이 모습이 연말연시 사자성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의 원인과 이유와 개선책이 없었기 때문에 한 해에 7명씩 2,400명이 죽어가는 이 판국인데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직 자본가 단체들이 내준 페이퍼에 따라 정부안이라고 발표된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걸 뛰어넘어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의 끝이 달의 몰락으로 끝날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역대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외면했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자 민중들은 나섰다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몰락을 지적하는 민주노총의 손가락을 보기보다 달이 왜 무너졌는지, 달이 왜 몰락해 가는지를 정확히 이 정부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달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지금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3분의 2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의 요구에 왜 정부만 까막눈이 되고 기머리가 되고 벙어리만 돼서 오직 특정 집단의 재벌의 요구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속위원장으로서 지난 2달 동안에 우리나라의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포스코에서 5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대한 제철소에 먼지와 이러저러한 걸 빨아들이는 저보다 키가 큰 대형 집진기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수리가 안 됐고 그걸 점검하러 올라간 60대 늙은 노동자 50인 미만의 하청 노동자가 점검할 때는 반드시 기계가 꺼져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작동되고 낡은 집진기 닥치가 무너지면서 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기계가 고장나거나 수리했을 때 기계를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계는 돌아갔고 그 안에 60 먹은 늙은 노동자 52 미만의 하청 노동자는 기어 나오다가 결국은 집진기 마력에 따라 딸려 들어갔고 그 샘물이 어떤 식으로 철판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샘물 쓰지 말라고 했던 10년 전의 목소리가 집진기에 또 다른 늙은 노동자가 떨어져 뼈와 살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갈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0인 미만은 4년으로 시행령까지 따지면 5년이나 뒤에 그러면 2,400명만 계산해도 10,000명이 더 죽어가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또 연기하자고요? 이래저래 또 재벌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마치 중소기업은 어려운 것처럼 저는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건 앞가디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용자 측이 원청이 책임지고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작동한다면 단 한 명도 생명도 죽을 리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져야 될 우리나라의 현실의 한 단면이고 압축적입니다. 50인 미만 이래저래 빼주자고요. 빼주기 전에 포스코가 정확하게 원청의 사용자 송으로 모든 걸 끌어내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10년 전에 청년 노동자가 샘물에 죽었을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지 못한 우리가 독특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던 만큼 철저하게 지금 어려운 국민이지만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당선자가 다시 단식으로 이 사회에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내 한 몸 곱게 뜯는 게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이 그나마 죽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해보겠다는 결의를 어제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한판 싸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1만 명이 동조자식하고 그래도 끝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하자는 요구, 더 이상은 죽어나가고 싶지 않다는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김용균의 어머니가, 이한빛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형제 자매가, 부모가 국기를 끊고 다시는 내 가족의 죽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절규하는 현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400명의 노동자들이 매년 꼬박꼬박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마련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정부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법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면제부법입니다. 살인기업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의 어머니가 19일째 곡기를 끊고 있는 절박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은 죽지 못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그 분노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구조 속에서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목숨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청사를, 발주처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돈 몇 푼의 벌금 따위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윤을 도모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목숨은 여전히 기계보다 못한 헐값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최소한의 형벌적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과도하단 말입니까? 우리의 요구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산재사고의 90% 이상이 벌어지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한다면 또다시 수천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강관하란 말입니까? 경총이 중대재해처벌법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살인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자임하고 여전히 노동자들을 이윤보다 못한 존재로 죽여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싸우겠다면 맞받아 싸우겠습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면 응하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노총이, 우리 노동자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단 하루도 유예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사람의 목숨을,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 문화를, 그런 사회를 우리는 만들고자 이 추운 겨울 곡기를 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절규에, 우리의 분노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임기의 시작에 앞서
이곳에 자리를 깔고 단식에 들어가는 마음은 절박함과 분노입니다. 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민주노총은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는 내일 1만인 동조단식에 돌입합니다. 오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살인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안을 국회가 걷어차는지 거기에 순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단식으로 유가족들의 절박한 절규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담벼락을 넘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전체 노동자들이 분노를 모아 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1대 국회에 명확히 경고합니다. 백만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로서 경고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제정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새해 벽두부터 거센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켜내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노총이 걸어왔던 길이고 그것이 민주노총에 나아갈 길입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